헬로우 차이나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문선 주인 만나보시죠. 주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 증시 어제 GDP 발표가 악재가 일단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IPO에 대한 부담감도 어제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뭐 쉴 때도 되긴 됐습니다. 단숨에 4,000포인트 돌파하고 4,100선 넘어서고 후반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어제 오늘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조정 양상 띄고 있고요. 여전히 5일선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이 중국 증시 진입 시점일까요? 시장 흐름 어떻게 파악하시죠? 뭐 사실 지금 4,000포인트가 넘은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보다는 지수상으로 한 3에서 5% 정도 더 빠져주면 아주 좋은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좀 GDP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중국에서 성장률 둔화되는 이 시그널 자체가 저는 오히려 지금 더 좋은 그런 신호 같아요. 지금 수출 주도의 그런 고성장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그런 뭐랄까요, 내수나 뭐 환경보호나 이제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내수 진작을 좀 시키려는 그런 어떤 과도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제 내수 쪽으로 좀 더 탄탄해지는 이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은 뭐 내수 관련, 그래서 오늘 좀 내수 관련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GDP 성장률이 좀 꺾인다 해서 이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아마 경착륙이라는 또 이야기는 굉장히 섣부르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이제는 좀 더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뭔가 또 정책도 나오고 또 경제도 조금 그런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가야 될 만한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투자할 만한 종목들 찾아보죠. 오늘 중국 기업 이야기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죠? 예, 일단은 오늘은 우유 업체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13억의 내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3억의 내수가 있는 시장이고, 최근에는 그 산하 제한 정책을 좀 했었죠. 1인당 한 가구당 이제 자녀 1명 이렇게 나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2명까지 좀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중국 유제품 소비량 자체가 지금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서,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우유 급식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군대에서도 요새는 이제 우유 급식을 하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그런 문화들이나 이런 어떤 유제품에 대한 기호가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유제품 관련, 그 소비 관련해서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좀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유제품 시장 성장률 추이 한번 보시면, 뭐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뭐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냥 우유 업체에 사시면 이렇게 주가 흐름도 이렇게 꾸준히 아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국의 이리시럽이라는 업체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또 중국 투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답습할 수 있을 만한 분야들 또 찾아보면 또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뭐 마트가 늘어난다. 라는 스토리도 들어봤었고요. 뭐 자동차 마이카 시대가 열린다. 뭐 보험을 든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우유입니다. 자, 선진국의 소비량에 비해서 아직 그 많은 인구가 있는 중국 10분의 1 수준이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2월에 저희가 한번 내몽고 이리시럽 박세진 대리가 한번 다뤄줬었는데, 자, 기업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 뭐 말씀드린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제품 시장이 성장하면 이리시럽의 주가도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업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뭐 내몽고 이리시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풀네임은 내몽고 이리시럽 고분유한공사, 그래서 줄여서 저희가 약칭으로 이리시럽이라고 부르고요. 96년에 상해 거래소에 좀 상장이 된 업체입니다. 뭐 우유 산업으로 따지면 중국에서 1등하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매일유업, 남양유업, 뭐 이렇게 뭐 서울우유 이렇게 조금 다 이렇게 좀 다각화가 돼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업체가 3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리시럽이 그 업체 중에서 점유율 50%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업계
뭐 7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도 보시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지만 글로벌 한 4위 하는 업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4위인데 이제 매출 비중은 내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또 중국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1위 실업 같은 경우는 뭐 탄탄한 시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런 식품 안전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되게 많죠. 얼마 전에 멜라민 분유 파동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이 식품 안전에 대한 거를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중국 국민들 역시 뭔가 자기 기업들에 대한 그런 신뢰도도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위 실업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기관들과 다양한 그런 제휴 관계를 구축해서 생산이나 품질 관리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선진국의 기술을 흡수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간략하게 조금 보시면 뭐 뉴질랜드, 미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그런 선진국들의 그런 유제품 생산 및 관리 시스템을 지금 제휴를 맺어가지고 다양하게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품질 개선과 뭐 위생이 개선된다면 충분히 더 확고한 지위를 1위 실업 쪽에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제품 시장이 성장하면 1위 실업은 뭐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시황이 조금 중요한 게 지금 뭐 금융, 그 다음에 뭐 산업재, 자본재,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후광통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1위 실업 같은 내수주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은 그런 후광통 그 중국 종목답지 않게 조금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지수 조정받는다 싶을 때는 오히려 이런 내수주, 경기 방어주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몽구 1위 실업의 CF 광고를 김수현 씨가 찍었나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니,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문선 주인님 옆에 지금 김수현 씨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맞다고 하네요. 중국의 1위 기업이고요. 그리고 내수 100%를 가지고 글로벌 4위를 한다고 하셨는데, 액체 우유 분야의 4위인가요? 어떤 부문에서 4위인 거죠? 글로벌? 그런 데어리라고 하죠. 데어리 산업, 그 유제품 산업 그 통틀어서 회사 사이즈가 4등입니다. 지금 뭐 근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위 실업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액체 우유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 대부분의 그런 글로벌 탑티어 회사, 뭐 네슬레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사실 액체 우유도 물론 하지만 뭐 아이스크림이라던가 분유, 그 다음에 뭐 요거트 이런 제품들로 이렇게 매출 구조를 좀 다변화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1위 실업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액체 우유 비중이 조금은 높은 게 이제 리스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리스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더 우유를 많이 먹게 되면, 그러니까 뭐 선진국 대비 10분의 1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몇 집 걸러 몇 집 이렇게 우유를 먹고 있다는 건데, 더 중국인들이 우유를 많이 찾게 되면 범용으로 우리 우유 급식 받듯이 그렇게 먹게 되면은 뭐 글로벌 1위도 가능하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어떠세요? 액체 우유만으로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유제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없습니다. 저희는 성장기에는 우유를 반드시 좀 먹어야 되고, 성인들도 뭐 하루에 한 팩 정도는 이제 우유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나 인식 자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 소득 수준이 지금 뭐 10,000불 이상 이제 된다면 뭐 학교에서나 뭐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뭐 우유 급식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실업이 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액체 우유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또 이 기업은 내수주이긴 하지만 또 앞으로 분유나 아이스크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품을 다각화하면서 또 해외로 또 어떻게 진출하는지, 글로벌 1위로 도약한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넓히는지를 좀 앞으로 차차 좀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현재 관점에서 다시 한번 다른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좀 글로벌 업체나 중국 로컬 업체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위 실업의 영업이익률이 8.7%입니다. 근데 중국에 이제 3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위 실업, 그 다음에 몽우유업, 광명유업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몽우나 광명보다는 1위 실업의 영업이익률이 한 2배 가까이 되고요. 국내의 메일유업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뭐 물론 작년에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제 2% 정도로 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1위 실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8.7%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유니레버나 네슬레 같은 이런 글로벌 탑티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14%, 18%까지도 영업이익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액체 우유의 비중이 좀 적고 뭐 분유, 요거트 같은 고부가 가치 상품. 그 네슬레 보면 그 어렸을 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우유에 타먹는 그런 가루도 만들고요. 뭐 초코우유 맛이 나게 하는 그런 게 그 상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1위 실업도 앞으로는 이런 액체 우유 비중을 줄이고 뭐 다양한 고부가치 상품으로 이제 제품 믹스를 좀 개선하면 영업이익률은 뭐 10% 이상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말씀을 드리면 원유 우유 가격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판매 단가 자체는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 가격 하락하고 판매 단가는 동일하기 때문에 뭐 마진은 개선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금융이나 산업재 쪽이 조금은 주춤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조금 투자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유도 뭐 하루에 한 잔, 뭐 한 팩은 괜찮지만 두세 잔씩 마시는 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뭐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들도 하고 워낙 많이 우유를 이제는 손쉽게 많이들 찾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뭐 커피 믹스나 우유의 소비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최근에 통계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내몽고 1위 실업 같은 경우도 제품을 다각화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굉장한 앞으로의 잠재적인 성장성 기대가 되는 부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에 내몽고 1위 실업을 저희 시간에 12월 8일에 한번 추천이 나왔습니다. 그때 매수가가 25위안이었고요. 35위안이 목표 주가였는데 최근에 그 부근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한 4, 5개월 정도 40%의 수익률이 나온 중국 기업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요? 전략 주시죠. 네, 지금 PER이 20배하고 PBR이 4.7배인데 PBR이 상당히 높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유니레버나 네슬레 같은 경우는 5.8배 정도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은 싸다 이렇게 보고 있고 1위 실업 역시 뭐 매수가 100% 매출 비중이지만 그래도 글로벌 4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슷한 밸류에이션 저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33위안 제가 오늘은 얼마로 시작했는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매수가 33위안으로 잡고요. 목표가는 38위안, 그 다음에 손절가는 30위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뭐 한 가지 말씀을 좀 보태드리자면 중국의 내수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1년에 주가가 4배가 올랐거든요. 80만 원에서 이제 350만 원까지 갔는데 그 아모레퍼시픽도 중국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5%가 안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뭐 중국의 대부분의 그런 우유 시장을 가지고 가는 1위 실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국 그 내수가 성장하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좀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 투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중국의 14억 내수 인구가 아직은 선진국 대비해서 10분의 1 수준밖에 우유를 먹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고요. 뭐
말씀 잘하셨어요. 저도 화장품 얘기하고 싶었는데 잠깐 아까 까먹었었거든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인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 논리가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 논리가 이제 지난해 올해까지 화장품주의 이러한 정말 시세를 또 시세로서 증명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기대되는 분야들이었습니다. 중국 내수 우유까지 내몽고 1위 실업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토마토TV 0221283388번 2128-3388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카운슬러에서 오후 4시에 진단을 해드리는데요. 세 분 전문가의 진단 필요하신 정말 다급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진단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을 좀 더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전화 주셔서 종목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책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중국 직접 투자 관련된 책, 또 우리 출연자가 쓴 책입니다. 오늘 책 선물 드릴 분은 바로 주도주 공양님이신데요. 제가 헬로 차이나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피드백을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중국 투자 시작했습니다라는 그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기억이 좀 나는데 오늘 또 모처럼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또 도움되시라고 댁으로 중국 직투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켓 이마 기장 잠시 후 이어집니다.